다자하 안녕하세요. 자, HSK 4급 필수 어휘를 싹 정리해드릴 강사 강현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번 강의 몇 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对,第10节课. 그렇죠. 10번째 강의 시간이죠. 자, 10번째 강의 시간의 주제는요. 지금 발음이 家庭이라고 하고 있어요. 발음 어떻게 되는데요? 家庭이라고 하고 있대요. 혹시 家庭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뭐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짜팅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 중에 이 짜라는 한자는 잘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 이 짜라는 한자 무슨 뜻? 그렇죠. 집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집과 관련된 단어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짜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한국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집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앞 강의에서요, 계속 다뤘던 단어인데 집이라는 표현을 배웠었거든요. 자, 앞 강의에서 배웠던 집 혹시 기억나세요? 앞 강의에서 배웠던 집 뭐 있었지 우리? 그렇죠. 이렇게 생긴 단어 있었죠. 자, 이 친구는 발음이 우리 어떻게 됐었지? 발음은 房子. 그렇지. 발음 어떻게 됐어요? 房子 있었죠. 자, 房子도 한국어로 해석을 보면 집이고요. 이 짜라는 친구도 한국어로 해석을 보면 집이래요. 자, 그러면 짜하고 房子의 차이가 뭘까? 자, 짜는요, 이렇게 건축물로서의 집을 나타내지는 않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있죠. 그렇죠? 우리 가정이라든가 가족 구성원이 한 곳에 모여있는 요 단체, 구성원을 보고 보통 짜 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축물로서의 집 있죠. 우리 집, 건축물로서의 집은 뭐라고 한대요? 房子라고 한대요. 그래서 비록 한국어 해석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번 강의 시간에 공부하게 될家庭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이라는 한국어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가정이 뭐예요? 가정은 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모인 단체를 가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 역시 이 두 가지 분류에서 한번 주제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好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정, 家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발음 다시 한 번만. 가정은 발음이 어떻게 된다? 家庭입니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할 거. 이 팅이라는 글자의 주요 부수는 위쪽일까요? 안쪽일까요? 잘 맞춰보세요. 위쪽에 있고 안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생긴 글자 있죠? 자, 이 친구는 넓은 어떠한 장소를 나타내는 부수라는 거 기억해요. 벌써 세 번째야. 오케이?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이번 강의 시간 어휘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은 우리 짜팅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문의 탄생이라는 멋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가문을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의 기둥, 그렇죠? 우리 집안의 기둥 누구 있어요? 아빠 있죠, 그렇죠? 자, 아빠가 우리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아빠는? 그렇죠. 발음 빠바였어요. 발음 어떻게 돼요? 발음은 빠바였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느 나라 말이든 아빠, 엄마 발음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도 파파 하는 것처럼 중국어 역시 뭐라 하는데요? 빠바라고 한대요. 이때 좀 주의할 거. 참 특이하게 중국어는요,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요, 똑같이 생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어 지금 몇 성이에요? 그렇지, 몇 성? 경성이죠. 그래서 경성으로 발음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유는 지금 동일한 한자를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요적인 의미는 앞 단어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됐어요. 뒤에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단어를 구성하기 위한 특징이기 때문에 에이, 이 친구는 별 의미가 없어 라는 뜻으로 발음을 죽이고 경성으로 발음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오케이, 아빠는 빠바였어요. 자, 그러면 빠바가 사랑한 그 여자는 누구예요? 빠바가 사랑한 그 여자는 누구? 이상한 사람 이름 되면 여러분 불륜관계 되고 막장 드라마 되는 거야. 그치? 자, 아빠가 사랑한 그녀는 어머니죠. 엄마가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마마. 오케이. 엄마는 중국어로 마마. 엄마는 중국어로 마마.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발음 한 번만 다시 하고. 아빠는 빠바. 엄마는 마마. 오케이.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머니가 살아가시면서 되게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현주 어머니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 라는 고민을 막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 시간에는 자, 아빠에게 엄마는, 엄마에게 아빠는 어떻게 불려지는지 우리 호칭 정리를 좀 정리해보고 가려고 해요. 언제나 엄마가 마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호칭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부터 봅시다. 자, 아빠에게 있어서 엄마는 어떻게 불릴까? 아빠에게 있어서 엄마는 여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자깅! 이런, 주먹 쥐지 마요. 이런 것도 부르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아내, 부인, 와이프,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동일한 의미지만 호칭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겠죠? 자, 우선은, 아내, 부인이라는, 먼저 호칭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내, 부인이라는 중국어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데요? 네, 발음은 치즈. 발음이 치즈. 자, 저희 사진 찍을 때요. 김치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치즈도 있죠, 그죠? 여기 막 억지로 웃으려니까 여기 눈살이 떨리는 거 왜일까요? 어쨌든 치즈라는 것도 있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엄마, 마마도 결국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막 결혼을 했을 때는 신혼일 때는 항상 잘 웃고 사진 찍을 때 항상 엄마들은 뭘 외친대요? 중국 엄마들은 치즈를 외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로 아내, 부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된다? 치즈라고 합니다. 발음 어떻게 돼요? 치즈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내, 부인이라는 표현이었고요. 또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 알려드리는 표현들은요, 다 아내, 부인, 와이프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도 약간 상황에 따라서 쓰는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끼리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여보, 자기야 하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제 와이프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지 제 여보야입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같은 의미지만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구별하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요거 발음 어떻게 될까요? 요 친구 익숙하세요? 익숙할 거라고 믿어요. 요 친구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발음은 타이. 그 뒤에 거는 경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발음 어떻게 돼요? 타이. 발음은 타이. 발음은 타이. 오케이. 자, 여러분 그 다음 잠깐 찝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봤어요. 좀 비싸다.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꼬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에 한 3만 원을 한대. 이거 말이 돼? 이게 3만 원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값어치가 3만 원이 돼? 야,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돼. 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어요. 자, 그때는 어떤 친구 사용해요? 타이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문형 어떻게 된다? 타이 삐리릴러 인 거죠? 그럼 가볼게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면 타이 꼬일러 그러면 너무 비싸요. 그렇죠? 야, 쟤 너무 뚱뚱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타이 팡러. 그렇죠? 제 마음이 여러분 안 좋아졌나 봐요. 그 생각나는 어휘가 그런 거밖에 없네요. 어쨌든 타일러는 원래 너무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와이프라는 표현을 만드는 데 쓰였네요. 그래서 와이프가 중국어로 뭐래요? 타이. 자, 여러분 아까 엄마가 젊을 때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빵긋빵긋 잘 오면서 치즈도 잘했죠. 근데 엄마가 점점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가고 아빠의 본 모습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거지. 여보, 당신 진짜 너무 뚱뚱해. 타이 팡러. 너 진짜 너무 게을러. 타일랄러. 맨날 타일러를 반복하다 보니까 엄마 입에 타이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중국어로 뭐예요? 타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타이는 공식 석상에서 제 와이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다음. 자, 아내, 부인의 마지막 표현이네요. 자, 발음. 앞에 거는 발음하실 수 있죠. 앞에 거 발음 어떻게 돼요? 러인 거고요. 두 번째 발음은 이성으로 발음 보라고 하겠대요. 발음은 라오포. 발음은 라오포. 발음은 라오포. 오케이. 발음하실 때 주의할 거. 삼성의 이성 발음이니까 어떻게? 큰 체크 표시 발음이다. 하오더.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라오포 한국어로 직역하면 한자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늙을 노자에 그쵸 노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파를 중국어로 어떻게 한대요? 라오포라고 한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라오포가 노파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라오포 역시
아내, 부인, 여보, 자기, 와이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늙을 노자를 썼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늙어간다는 의미에서요.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봉, 자기 나타날 때가 표현이 뭐다? 라오포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방에게 뭐 자신의 부인을 소개할 때 라오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안에서 여보야, 자기하고 부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라오포인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발음 어떻게 돼요? 라오포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의, 그쵸, 아내, 부인의 세 가지 표현이었어요. 자, 엄마도 나이가 결국 들면 늙은 할머니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포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엄마는요, 마마. 하지만 엄마는 엄마일 뿐만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이자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치즈. 그렇죠. 두 번째는 타이. 마지막은 라오포였어요. 하우더.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엄마에게 있어서 아빠는, 그렇죠? 엄마에게 있어서 아빠는 남편이자, 그렇죠? 한 집안의 기둥이죠. 그럼 요건 어떻게 표현할까? 자, 우선은 한 집안의 기둥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가장이에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사내 대장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라는 중국어가 어떻게 된대요? 발음이? 장푸라고 하고 있대요. 사내 대장부할 때 장부입니다. 발음 어떻게 돼요? 장푸. 발음은 장푸. 발음은 장푸. 오케이. 그래서 아내, 부인하고 약간 딱딱한 느낌의 서면어체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길을 몰라. 그래서 상대방에게 길을 물어야 되는데 딱 눈이 마주친 사람이 남자분이에요. 그러면 야, 거기!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저기요, 실례한데요, 선생님! 하고 상대방을 좀 높여서 부른 다음에 길이나 묻고자 하는 내용을 묻겠죠. 자, 이때 남자분을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발음된대요? 발음은 시엔셩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신사분이 중국어로 뭐예요? 시엔셩이에요. 원래는 남자분을 높여 부르는 미스터라는 의미인데 저희도 한국에서도 얘기할 때 우리 그이가, 우리 그분은, 우리 그 사람은 이라고 상대 남편을 높여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편을 소개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그때는 어떤 표현을 쓴대요? 시엔셩.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단둘이 있을 때 시엔셩 이런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도. 오케이? 자, 그래서 남편 또 뭐라고 한대요? 시엔셩이라고 한대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남편한테도 친근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봉! 자기! 오늘 컷소리 마음빵이네요. 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아까 친근감 나타내는 누구 있다 그랬어요? 있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표현이네요. 앞에 거는 발음 알고 계시고요. 뒤에 거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데요? 언제 공짜? 공자 할 때 공짜가 중국어로 뭐예요? 공. 그래서 남편아 친근하게 부르는 거 뭐예요? 라오공. 어떻게 해요? 라오공. 여보 뭐예요? 라오공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관한 세 가지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아까 이 공자 할 때 공자는요. 나이 든 남자를 좀 높여 부를 때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요거 발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요거 발음 어떻게 될까요? 꽁더. 그쵸, 꽁더인 거죠. 자, 꽁더는요, 동물의 수컷을 나타냅니다. 수컷이 중국어로 뭐래요? 꽁더. 자, 그러면 암컷은 뭘까? 어미 모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삼성이에요. 암컷은 중국어로 뭐래요? 무더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하오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내용은 다 됐네요. 발음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남편! 사내 대장부 어떻게요? 장푸. 우리 그이는요. 중국어로 뭐예요? 시엔셩. 오케이, 마지막. 여봉 뭐예요? 라오공. 하오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사실은. 막 여봉자기 이런 소리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멈추고. 자, 어쨌든 아빠와 엄마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봤고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뭐 했기에 결혼했어요? 서로 너무나도, 물론 내 엄마와 아빠를 봐도 정말 사랑하긴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내 부모님은 이거 보시지 않겠지.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여보라는 표현은요, 꼭 와이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호칭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도 역시요, 남편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와이프를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를 수 있대요. 대신 주의하실 거는, 요때는 성조가 경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내도 되고 부인도 되는 서로 간의 호칭이 중국어로보다 아이른, 어떻게 해요? 아이른, 어떻게 해요? 아이른. 자, 근데 여러분의 있는 한자 실력을 다 발휘해서 아이른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른을 직역하면 애인, 맞죠? 자, 그러면 쌤 이거 아이른 애인 아니에요? 중국은요,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람만 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연애하는 사람한테는 아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아요, 절대로. 오케이, 자, 그렇게 사랑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는 무조건 결혼한 사람만 가리킨다. 자, 그럼 애인은 중국어로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연인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애인 사이는요, 어떻게 한대요? 리엔렌. 그냥 평범하게 렌의 성조도 바뀌지 않고 연애하다라는 리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부모님에 관련된 표현이었고요. 자, 또 잠깐 넘어가서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였어요? 아니죠.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었죠. 아빠도 아빠의 아빠가 있고 아빠의 엄마가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爸爸的爸爸叫什么名字? 爸爸的爸爸是什么? 아빠의 아빠는 누구? 한국어로 하면 누구예요? 할아버지. 그렇죠. 자, 할아버지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 할아버지들의 특징은 살 만큼 사시고 굉장한 연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도 다 웃으시면서 항상 뭐예요? 예, 그렇죠. 오케이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할아버지는 중국어로 어떻게 된대요? 예. 할아버지는 예. 그렇죠. 그럼 할머니는요, 여러분,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막 보톡스 맞고 주름 쫙쫙 당겨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자는 끝까지 힘들게 살까요? 어쨌든 할머니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공주병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만 아니었으면 잘 나갔어 라고 이야기하던 할머니.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중국어로 나이. 어떻게 해요? 나이. 오케이,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예. 할머니 나이. 근데 여러분, 뭐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한 55 정도, 55, 6 정도 되셨어요. 55, 6 되신 아버지가 자기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 이러고 불러요, 잘? 그럼 거의 문제 있다고 보죠.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빠가 자신의 아빠를 부를 땐 보통 어떻게 불러요? 안 불러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혹시? 아빠의 아빠는 보통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중국어로 뭐래요? 부친이죠, 부친. 그래서 부친이 중국어로 뭐예요? 부친. 부친은 부친. 자, 그러면 어머니는 뭘까요? 아비부 썼고요. 이번에는 누구 쓴대요? 어미모 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무친. 어머니는 무친. 아버지는 부친. 어머니는 무친. 자, 그래서 허건나 맨날 빠바 이거 말고 부친, 무친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다. 오케이, 다시 넘어올게요. 아빠만 가족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도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엄마도 누군가의 귀중한 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엄마의 아빠와 엄마의 엄마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엄마 쪽 가족은 뭘 많이 붙여요, 앞에? 엄마 쪽 가족은 뭐라 그래요? 외가라고 하죠. 그렇죠? 아빠 쪽은 친가라고 하고 엄마는 외가라고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누가 붙는데요? 외자인 발음 어떻게 돼요? Y가 붙는데요. 발음은 Y가 붙는데요. 외자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남자분을 좀 높여 부르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수컷 이야기하고 할 때. 그게 뭐였지? 아까 뭐였어요? 귀, 공자 할 때 공자 있었죠. 그래서 그 특징이 바로 여기서 보여요. 외할아버지는요, 그렇죠. 외가 쪽에 가장 큰 남자 어른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Y, 공, 어떻게 해요? Y, 공인 거예요. 그렇죠? 자, 외할머니는 조금 다른데요. 요거 아까 우리 라오포 할 때 공부했던 단어거든요.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외할머니는
와이포. 외할머니는 와이포. 오케이. 와이포라는 한자 한 번만 살펴볼게요. 한자가 크게 위에 요렇게 생긴 친구와 아래 요렇게 생긴 단어가 만났는데 여러분이 샹샹 생각하기에는 위에가 메인 부수 같으세요? 아래가 메인 부수 같으세요? 메인 가장 주요 의미를 나타내는 부수는 찍어봐요. 위, 아래는 아래인데요. 위, 아래, 아래, 위. 아래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래예요. 자, 아래가 계집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어떤 그죠? 여자를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여자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요? 보시면 여러분 위에 단어가 보면 앞에 떡하니 삼수변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글자는 파도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여자와 파도가 무슨 관계일까? 자, 집안에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집안 전체에 뭐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일듯이 집안 전체가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의 그쵸, 말과 여러 가지 참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집안의 중심이 되는 여자 어른들 있죠. 그 여자 어른들이 잘 돼야지 집안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나타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집안의 윗 어른들, 여자 어른들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뭐가 많이 쓰여요? 보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높아 할 때 파자가요. 그거 기억하셔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와이공, 와이포까지 공부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다시 빠바 하고 마마 새로 들어와서 자, 아빠랑 엄마랑 너무나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지혜혼러. 그죠? 지혜혼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하다 보면 그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물이 생기죠. 그 결실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린 거잖아요. 그죠? 그 결실물을 뭐라 그럴까요? 중국어로? 내가 그걸 알았으면 여기 안 앉아 있었지. 그치? 그렇지. 맞아. 그걸 알았으면 여기 안 앉아 있었을 거야. 자, 아이가 중국어로 어떻게 된대요? 아이는 중국어로 발음이 어떻게 된다? 하이즈. 아이는 중국어로 하이즈. 오케이, 요거 한자가 좀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이 지금 떨어져 있나 봐. 막 여기저기 이렇게 생긴 거고요. 아이는 하이즈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보고 다 뭐라 그래요? 하이즈. 근데 한국어 상황으로 돌려보면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물론 어린 아이라는 명사가 하이즈이긴 하지만 엄마들이요. 우리 아이가요. 저희 아이는 굉장히 어떻고요. 저 아이는 굉장히 어때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식을 이야기할 때도 아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역시 일반 어린 아이도 하이즈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자식 역시 뭐라 그래요? 하이즈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 하이즈였고요. 자, 아이를 뭐 한 거예요, 이제는? 낳은 거죠. 그쵸?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럼 아이를 낳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일할 때 생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生孩子. 오케이, 生孩子. 그래서 我要生孩子了 이러면 나 곧 있으면 아이를 낳아라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아이 낳다라는 중국어는 뭐다? 生孩子. 오케이, 같이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으로 좀 아래쪽에 칸이 부족하니까 옆으로 빼볼게요. 자, 보면 여러분 아이 중에는 남자 아이도 있을 거고 여자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 아이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남자 아이는 그냥 난 하이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난 하이즈는 결국 뭐예요? 아들인 거죠. 자, 그럼 아들 중국어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게 너무 중요하다. 아들 중국어로 儿子. 아들은 儿子. 아들은 儿子. 오케이. 남자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너무나도 귀엽고 아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자아이도 있겠죠? 여자아이는 중국어로? 그렇죠. 발음 어떻게 돼요? 계집 여자는 발음이 삼성이죠? 유땡땡 발음입니다. 유땡땡 발음은 누라고 발음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누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누 하이즈, 여자아이는 누 하이즈. 이때 중요할 거. 이게 앞에 게 삼성의 이성 발음이기 때문에 어떤 발음? 큰 제크 표시 발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아이는 누 하이즈 였어요. 자, 그러면 누 하이즈. 딸은 어떻게 돼요? 중국어로? 그렇죠. 딸은 여아예요. 그렇죠? 결국 여아기 때문에 딸은 중국어로 뭐라 그런다? 누얼이라고 합니다. 발음 어떻게 돼요? 누얼 발음은 누얼. 오케이. 발음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아들 뭐래요? 儿子. 딸은 누얼. 오케이, 딸은 누얼이었어요.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볼게요. 자, 보면 아들도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고 딸도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형제 간의 이 순서 차이를 좀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 남자아이 중에 가장 첫 번째 형 오빠는 중국어로 어떻게 하지? 그렇죠. 형 오빠 있으신 분들은 다 알죠. 형 오빠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트름을 끄악끄악 해대면서 밖에 나가면 그렇게 얌전을 떨어요. 그래서 형 오빠가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끄아가. 형 오빠는 끄아가. 오케이. 남동생은 중국어로 뭐예요? 남동생은 뭐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컴퓨터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꼭 남동생은요, 잡반 두드리는 소리 비슷하게 발음이 구성되어 있죠. 자, 남동생은 발음이 어떻게? 띠디. 발음은 띠디. 발음이 띠디. 오케이. 그럼 언니 누나는요? 그렇죠. 언니 누나는 지혜가 참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누나는 지혜제. 언니 누나는 지혜제. 어이구, 자꾸 끄트머리가 나오네요. 여기다 쓸게요. 지혜제였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귀여운 여동생은요, 말 참 잘 듣지만, 뭐예요? 말 안 들을 때는 맴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동생은 중국어로 뭐였지? 매매. 여동생은 매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형, 남동생, 언니, 누나, 여동생이었고요. 한국처럼 뭐 남자가 부르면 형, 여자가 부르면 오빠 이런 차이는 전혀 없고요. 형, 오빠는 다 가가, 언니, 누나는 다 지혜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쉬운 거 하나만요. 띠디를 한 글자로 줄여봐요. 띠디를 한 글자로 줄여봐요. 에이, 선생님한테 하도 자주 속아가지고 뭘 물어봐요. 띠디를 한 글자로 줄이면 그냥 띠. 지혜제를 한 글자로 줄이면요. 지혜. 매일매일을 한 글자로 줄이면요. 매. 오케이. 끄거는 동일한 표현으로 형자. 자, 아들 중에서 입이 위에 있다 그래서 형자거든요. 형을 한 글자로 줄이면 또 뭐라 그러는데요? 그렇죠. 시옹. 발음은 시옹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우리 요거 한 글자씩 줄인 거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시옹, 그 다음 띠, 마지막 지혜, 그 다음 매. 그쵸. 그래서 연결하면 시옹,띠, 지혜, 매. 발음은 시옹,띠, 지혜, 매. 그쵸. 뭐처럼 들리세요? 시옹,띠, 지혜, 매. 형제, 자매가 중국어로 뭐예요? 시옹,띠, 지혜, 매. 그렇죠. 그래서 나눠서 보시면 형제가 있니 할 때 형제는 시옹,띠. 제가 내 자매 중에 뭐 누구야 할 때 자매는 중국어로 지혜매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우선은 저희家庭 가정이라는 내용 중에 가문의 탄생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다 공부했고요. 한 가지 놓칠 뻔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들이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어떻게 불러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니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발음이 한국어로는 손자인 거죠. 자, 손자는 중국어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데요? 발음 똑같아요. 발음은 손즈. 손자는 손즈였어요. 여러분 이거 발음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똑같은 한자 모양새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들 자자 원래 발음은 몇 성짜리 발음? 3성짜리 발음. 그래서 원래는 순즈라고 읽어줘야 돼요. 근데 왜 즈라고 경성어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한자에서 특히 가족명칭 나타낼 때 앞글자가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어의 음율이라는 게 혼자 있으면 그 음율이 잘 맞지 않고 두 글자가 맞춰져야지 한 단어로서 음율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들 자자가 경성어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거의 다 그냥 뭐예요? 명사로 바꿔버린 거야. 이게 사람 이름이든 사물 이름이든 명사로 바꿨어를 나타내는 게 즈, 경성 발음이에요.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즈라고 자기 원래 발음대로 읽힐 경우에는 특별한 어떠한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순즈라고 읽게 되면 이거 무슨 뜻일까? 36개 주랭랑을 기록한 책은? 손자병법. 미인계를 기록한 책은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쓴 사람의 이름은 순즈. 그쵸? 그 다음, 내 아들의 아들은 손자는 순즈입니다. 그래서 발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손자 말고 딸일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 쓸까요?
그쵸. 순에다가 여자아이기 때문에 뒤에 뭘로 호응해요? 뉘로 호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녀는 중국어로 순뉘. 오케이.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